부장님 언제 주실 거예요, 자료? 네, 지금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뭐를요?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네, 그게 순서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되는 대로 아니 이렇게 하시죠. 그게 힘들면 편집 전 대담 녹화분만 제출하십시오.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저희 그 방송 특성을 고려해서 그거를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왜 그게 그걸 왜 제출하기 어려워? 그럼 거짓말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건데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립니다. 네, 제출하세요. 저희가 이제 취재 원본은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취재 원본이 아니고 대담 녹화분이에요. 취재 원본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취재는 기자가 그걸로 특종을 할 수도 있고 뒷얘기를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담 녹화분이에요. 사적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KBS 앵커의 대담 녹화분이라 이게 무슨 기밀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청문회 혹은 국정감사 혹은 현안 질의에서 후보자 혹은 증인이 생으로 없는 말을 4줄 만들어서 몇 번 답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 이건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박영춘 단장은 대충 오늘 안 주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청문회가 3일 하루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실무진에서 보고 있어요? 네, 네, 누가 보고 있습니까? 혼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관련 부서랑 확인. 그러니까 그게 대충 속도가 이게 2시간인데 뭘 그렇게 해? 아니 없죠 근거는. 뭐 근거 조항 얘기를 안 했잖아. 없다고요. 예. 아 잠깐만요 관사님. 예. 일단 언제까지 제출하실래요? 그냥 무작정 기다릴까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정확히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양해. 그게 뭔 소리 하십니까? 예, 2분 드리겠습니다. KBS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다면 KBS 내부에는 공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공방위에서 노사가 함께 검증하겠다고 약속을 해준다면 그 공방위 결과를 보고 국회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 내일 KBS 노조위원장이 출석하죠? 아니 잠깐만요. 출석하죠? 예, 출석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 박장범 후보자께서도 지금 박영춘 단장 말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저걸 그냥 저희가 듣고 그렇게 하세요 해야 할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대담 원본 그리고 방송본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지 그거는 공개될 경우에 제작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아니 그 제작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요청드린 건 우선은 저희가 그 원본 부분에서 박 후보자가 얘기했던 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 그 부분 4줄이에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그게 편집본에 있냐 없냐를 일단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저희에겐 그렇게 시간이 길게 소요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하세요 후보자가.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일입니까? 편집본에는 이제 방송이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담 녹화분. 네, 전체 녹화본에는 녹화분에서 네네. 지금 저희는 박장범 후보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몇 번을 야당 쪽 질문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조작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혹시 녹화할 때는 그 발언이 있었지 않냐 후보자를 생각해서요. 네. 그래서 편집본에 그게 있나
편집되기 전 녹화본에 있나 그걸 확인해 달라는데 그 부분만 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영순 단장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거 아까 답변에 따르면 녹화 시간은 약 1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은 77분이었고요. 해당 그 파트 부분만 보는 데는 저희가 보기에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네. 아까 정확히 확인 요청을 해주신 거는 대담 녹화 시간과 방송 나간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 요청을 해서 그걸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일부였고요. 위원장님 그럼 제가 좀 답변을. 네, 답변하세요. 네,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 그 궁금해하시는 내용, 그 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질문했다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질문이 방송에도 안 나갔고 이 부분은 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줘서 저희가 즉각 방송본을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하라고 시간까지 드렸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질문이 있었는지 또 확인해 보니까 없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제가 하지도 않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정정하고 사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과 사과를 형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따로 질문까지 드렸고 왜 그런 말을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날조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 착각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재발 방지란 그 워딩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온 과정에서 저는 그 질문을 한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믿으라는 거잖아요. 검증을 하자는데 인사 검증하는 청문회입니다. 여기 무슨 종교 집단이에요? 믿으라고만 하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고 또 즉각 정정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김장겸 위원님, 예, 2분 드리세요. 예. 예, 방송사 저도 오래 근무해 본 경험으로서 방송분이 아닌 그 앞에 원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이든 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편집, 편성 과정의 전체가 공개되고 하면 아무래도 누가 봐도 함부로 그 뭐 자율적으로 함부로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난상 토론도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담 프로를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논쟁을 벌이지 말고 저는 위원장님 빨리 좀 질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해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뭐 하면 그에 대한 걸맞는 뭐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과를 뭐 못 받아들이겠다면 뭐 그게 맞는 뭐 다른 뭐 조치를 취하시든지 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예, 실도 뭐 본인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으니 이 부분의 논쟁은 좀 끝내고 다시 청문회를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김장겸 위원님도 이렇게 사실이 아닌 답변을 여러 차례 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은 되십니까?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요. 12월 7일 날 52분 19초에 방영됐어요. 그 부분이.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가 52분 19초. 그러니까 그 뒤에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의 같은 답변을 하셨다. 그러면은 요거 딱 그거예요. 52분 19초 즈음 시간에 애초에 편집할 때 요때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뭐가 오래 걸려요? 네, 이게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위원장님 이게 당시에 2월 7일 날 오후 밤 10시에 방송이 되는데 최종 방송을 내기 직전 1시간 전에 이 녹화 테이프를 받아서 방송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KBS 안에서 이거를 편집한 게 아니라 외주 제작사에 의해서 편집이 됐다. 외주 제작사와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실제 실존하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장범 앵커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편집되는 과정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탄 겁니다. 편집은. KBS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외주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기억에 의존했을 때 기억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논리 아닌가요? 기억이 잘못됐다. 근데 우리는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 2번, 3번 얘기하는 거. 예,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대행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선 이 문제가 첫째는 본인이 그 질문을 야당 관련 야당의 주장을 대리해서 질문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왔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 제가 보내서 못 여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본이든 뭐든 확인해 보니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실토하고 사과하고 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당신 말이 틀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편집을 바깥에서 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줘요. 저는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두 번째, 편집은 그럼 KBS 내부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여쭤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 평가할 사안이 아니고요.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본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답변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박장범 후보자가 과거에 언론인 생활 30년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착각은 녹화본에 대담할 때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제 기억에 2차례 이상이에요. 같은 답변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후보자가 생으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 되기보다는 그게 대담에는 있었다. 녹화 과정에는 이렇게 해서 물어보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잘렸다면 저희는 박장범 후보자의 기억이 없다. 착각했다. 이게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담 과정에서도 없었던 말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당황하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주 제작사 PD가 관여했다. 이건 사실입니까? 저희가 통상 프로그램 만들 때 KBS PD랑 외주 제작이랑 같이 하는 경우는 요즘 아니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외주 제작사 PD가 이 만드는 과정에서 관여했다. 몇 명이 관여했나요? 그거 확인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것도 그럼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저희가? 아니 후보자가 네. 답을 안 하시면 누가 답합니까? 알아보시고 답하겠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고요. 일단 신성범 위원님의 질문은 외주 제작사 PD가 이 대담 방송 전 과정에서 참여했는데 몇 명인지 모르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몇 명인지. 두 번째는 외주 제작사에서 편집을 했냐? 요게 쟁점입니다. 편집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도 뭐 편집을 제가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예, 카톡 배경 사진에 대통령실을 기존에 쓰다가 인사청문회 전날 배경 사진을 바꾸셨네요. 맞죠?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바꾼 이유가 특별한 건 아니겠죠. 제 다른 걸 보면 프로그램 사진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하고 한 것은 2월 달이고 인사청문회 전날 배경이니까 지금 근 한 9개월 가량 깔아놓던 배경을 바꾼 겁니다. 네. 지우고 싶었겠죠.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니까요. 네. 네, 미리 좀 바꾸시지. 너무 늦었어요. 네. 자, 독립성의 보장. KBS 방송 편성 규약에 보면 제4조 독립성의 보장. KBS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예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거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분이 지금 하신 거예요. 앵커로서 했을 때 걸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한 상황을 보면 2022년 9월 달에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날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요. 그리고 1월 달에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고 공표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해요. 특히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는 도어 스태핑을 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소통을 안 하고 이제 채택한 방식이 이전에 그나마 기자회견을 안 하고 대통령이 대담을 하면 생방송을 했어요.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근데 아주 경이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했던 방식대로 녹화분을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3일 동안 이제 녹화한 걸 편집했겠죠. 어느 걸 빼고 넣고 빼고 했겠죠. 그래서 다듬어서 2월 7일 일요일 날 밤 10시에 해서 8.3%의 시청률을 자랑합니다. 이때 우리 그 앵커께서 박장범 앵커께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충성한 대가로 지금 사장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그 예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이 편성 규약을 지킬 수 없는 분입니다.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박장범 앵커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 카메라를 착용한 전제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특이한 거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멘트예요.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을 만나려면 사상 검증을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아주 위험한 방식이고 사고거든요. 위원님, 제가 사상 검증을 질문한 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질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 코멘트가 저는 굉장히 이 박장범 앵커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단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앞서 얘기했던 사장으로서 그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한 이게 쟁점이 돼서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 부인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총선에 큰 쟁점이 되는 것을 물타기 해주신 거거든요. 한 획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보훈 인사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은 부인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저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건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디올백 검찰 수사의 당시에 평범한 주부라는 희대의 말도 만들어냈고 디올백이라는 평범한 명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장범 앵커를 박장범을 빼고 그냥 앵커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질문이에요. 됩니까? 그럼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아니요. 그러니까 앵커들- 제가 질문한 거는 박장범 앵커를 박장범을 빼고 앵커라고 질문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박 후보 뭐 약칭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박장범 사장 후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전체 개념이겠죠. 그래서 네. 디올 파우치 내지는 디올이라는 명품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것을 뺐다, 각색했다, 윤색했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 세 번 국민들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한겨레 보도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럼인데요. 그 송현정 기자가 당시에 야박한 질문을 좀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도 출입 기자로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청와대에 출입했고 그래서 그 앵커가 아닌 이제 기자 대담을 한 거란 말이에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이때 독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비판도 받았지만 잘했다라는 칭찬도 받았어요. 이건 생방송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박장범 앵커는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월 4일 날 녹화를 한 걸 본인이 전혀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맞습니까? 본인이 대담한 내용을 그 녹화한 내용을 못 봤다? 이게 맞나요? 맞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면? 아니 녹화본을 보지는 않고요. 아니 봐야 되죠. 촬영이 끝나면 PD가 다 가져가서 제작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건 전혀 그러니까 이 대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혀 모른다. KBS는 그렇게 된 게 관례인가요? 원래 그렇게 하나요? 아니 물론 녹화 생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녹화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녹화하고 황상무 그 앵커가 진행한 것도 패널과 같이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녹화본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내가 나가서 진행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대담한 건데 그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총선 4월 9일이 총선인데요. 2달 직전에 그것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못 하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당에서조차도 사과를 하라라는 그런 굉장히 이 압박이 심하던 시기에 박장범 앵커가 등장해서 수호천사가 된 거거든요. 조그만 백, 파우치 백 그것도 두고 갔다. 어떻게 이런 정치 공작에 영부인이 휘말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용산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따박따박 몇 가지를 쳐가면서 해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대통령에게. 이 어마어마한 8.3%라는 시청률이 나오는 그 사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거든요. 뭐 추가 질의를 할 텐데 어쨌든 뭐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근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진짜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수 후배 선배 할 것 없이 그리고 본인이 몸담았던 그 20기에서도 지금 멈추라 그만둬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KBS 종사자들은 이 파우치 조그만 백 이 발언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방송사를 헌납하고 종사자는 수치심에 가득 차 있다라는 후배들의 절규가 그저 대통령에 그냥 대담하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면 임명받은 사장이 되고 나서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거고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이 현장 기자들뿐만 아니라 PD 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냈어요. 기자들만 495명이지 PD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 절규가 그냥 스쳐가는 그냥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KBS가 이제 역대 대통령과 다양한 형태의 아니, 대담이나 그 질문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자그마한 대담- 파우치라고 얘기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과 후배들의 그런 지적이 그냥 나중에 되고 나서 소통하면 풀릴 문제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과할 용의 없다. 지금 사과할 용의가 없다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확인해 주신 거고 후배들의 그런 지적이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495명이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 기자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이 수치심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이 지적이 그냥 한낱 성명서 한 쪼가리로 본 거 아닙니까? 그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495명의 반대 그만두라고 하는 성명서에 대한 답변을 네, 잘
꼼꼼하게 읽었고요. 무겁게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디올이 그 파우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디올백을 파우치로 분류했다. 이거 계속 유지하실 거죠? 분류했다라기보다도 공식 명칭이 디올 파우치였다. 아니 그렇게 분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분류가 아니라 상품명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류는 어디로 돼 있냐고요? 모르세요? 큰 분류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디올 사이트 들어가니까 백 안에 여러 가지 그 상품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디올 파우치가 있었던 걸로. 그리고 파우치, 그러니까 디올에 파우치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항목은 백이었습니다. 예, 파우치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디올에 모르겠죠? 파우치 항목이요.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 한번 띄워 보실래요? 지금 계속 후보자가 파우치, 디올 파우치는 핸드백 항목에 들어 있어요. 핸드백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파우치는 여 가죽 소품 밑에 보면 파우치 앤 클러치 있죠. 이게 핸드백이에요.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기 안 보였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위원장님 제가 대담 중에 백업 파우치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아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 청문회가 방송사 사장 청문회입니까? 공영방송 사장 청문회입니까? KBS 사장 인사청문회입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KBS 사장이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디올 파우치라고 안 하고 파우치라고 한 것은 그냥 방송사 사장 청문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카피 뽑는 거잖아요. 핵심이 제목 뽑고 뭔가를 명칭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이 디올에 이 분류 요목이 안 보였던 거, 파우치가 딴 데 있는 게 안 보였던 건 어떻게 하면 영부인을 옹호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안을 축소시킬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있던데요. 두 번째, 질문 중에 백을 놓고 갔다. 놓고 갔다는 표현 쓰셨죠? 네. 네, 놓고 갔는지 동영상 트십시오. 아, 소리 아유, 듣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마셔야죠. 자, 다시 한번 드세요.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마셔야죠. 자, 이게 놓고 간 겁니까? 답해 보세요.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 놓고 간 겁니까? 답해 보세요. 네,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상황은 이제 놓고 간 거 아니죠. 저거 그리고 저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자꾸 왜 사오세요? 자꾸 과거에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갔다는 그 표현이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하신 거죠? 인정하시나요? 이게 놓고 간 거예요? 받았죠. 자, 일부가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건 여당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간첩일지도 모르는 자 이런 표현을 여당 위원이 쓰셨어요. 이 사건은 그동안 대한민국 어떤 영부인이 간첩일지도 모르는 자와 카톡을 나누고 그와 만나고 검색대를 프리패스하고 그 자가 그리고 영부인은 간첩일지도 모르는 자에게 디올백 받고 화장품 받고 양주 받고 이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추락한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답변하실 때 가족이 이런 거 받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안 받는다고 하셨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족이 교육자시죠? 교육자시죠? 아닌가요? 저 교육자라기보다도 이제 초등학교
아 그렇죠. 교육자시죠. 굉장히 중요한. 네, 그죠? 초등학교 정식 정교사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영어 걱정했어요. 기간제 교사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자십니다. 그런 네. 우리 편견부터 버려야죠.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가족은 안 받죠. 그런데 박장범 후보자 가족이 안 받은 거를 영부인이 받은 거예요. 간첩일지도 모르는 자로부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하여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 방법으로 그거 모바일로 KBS 수신하게 하고 그리고 수신료 받는다는 안 제기하셨죠. 수신료를 모바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재난 시 대부분의 사망자가 TB 수상기가 없는 야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난 말고요. 수신료 안정화 방안으로 그래서 모바일 수신료 얘기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 제가 면접 안 과정에서 했어요? 잠깐만요. 중단.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제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확인 먼저 할게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확인.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자, 시작할게요. 박장범 후보자님, 모바일 TV 전파 직접 수신 통한 모바일 기기 대상 징수 추진 이거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드린 거는 현재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에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는 이 TV 수상기에 2,500원 부과하기가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재난 상황에 야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재난 속보를 보실 수 있도록 야외에서 직접 수신하는 기능을 휴대전화에 넣으면 재난 방송이 고도화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그 답변하신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예, 또다시 우리 야당 질문도 했다는 거 투하지 마시고요. 네. 또 다른 대안으로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재난 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재난 방송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제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니요, 모바일에-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려면 방점이 재난 방송 강화에 찍힌 아닌데요? 거지. 재난 방송 강화가 아닙니다. 지금은-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주고요. 재난 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위원장님. 지금 아니 본인이 이렇게 네, 얘기해 놓고 왜 그거에 이러십니까?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일단 핸드폰에 TV 직접 수신 기능 추가하고 그래서 수신료 늘린다는 대안을 낸 건 맞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맞죠. 장기적이든 네, 단기적이든. 맞습니다. 그 대안이 안 됩니다. 이럴라면 우선 일단 그 대안이 된다고 치고요. 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이제 직접 수신 기능을 넣어야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KBS가 넣고 싶으면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넣어줍니까? 제조사에서 넣어야 예, 제조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안 제조사가 했지만-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네. 여러 차례 협의가 있지만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네. 두 번째, 일단 제조사가 해준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이거 대안으로 냈으니까 검토도 하셨겠죠? 뭐 해야 돼요? 직접 수신 기능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냥 네. KBS 맘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전파를 쏴야 되기 때문에 방송법 전파와 관련된 이 시행령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방송법을 됩니다. 개정해야 됩니까? 시행령만 정부하고 뭐 비밀리에 얘기해서 개정하면 됩니까? 이건 무슨 사안입니까? 방송법 사안입니까? 시행령 사안입니까?
그 두 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지금 수신료 때문에 위기인데 방송법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명시돼 있어요. 수신료 대상이. 네네. 핸드폰이 수상기입니까? 수상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영 능력도 없고 예측도 없고 그냥 대충 쓴 거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거기 띄워놓은 거. 우리가 지상파 DMB를 해봤습니다. 이동수신 관련하여. 그런데 전체 지상파 매출액이 4조 1,552억이고요. 지상파 매출액이 49억 원, 0.02%입니다. 이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 아이디어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BBC도 TV 수상기 외에 태블릿 같은 데다가 이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니. 다른 공영방송들도 수상기 외에 그럼 영국에 가서 BBC 사장 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는 네. 대한민국 법 체계 안에서 작동되는 국가기관 방송 KBS의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영국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추가 질의 때 네네. 이 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좀 더 꼼꼼히 묻겠습니다. 고민 좀 하고 계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박영준 단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은 했습니까? 아직 회신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